권총자만 권리변동이잖아. 또 와서 또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요? 뭐 차이가 나타나지. 여기 봐봐요. 권리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실체법. 또는 권리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절차법이 있잖아. 절차법. 절차법. 오늘 또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민법은 민법이죠. 이거는 민법. 이거는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민법은 뭐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은 실체관계와 절차관계. 자, 지적부터 등기는 무슨 관계?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점점 관계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관계 자체가.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보면 실체법상 권리변동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불러봐요. 덕실 변경이네. 덕실 변경은 두 자로 번째 뭐예요? 변동이네. 변동. 그렇죠. 변동이네.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제가 논문을 쓰면 뭐다 이론으로 도입이 될 텐데, 뭐 제가 뭐 박사 논문을 써서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민법상 권리변동은 덕실 변경.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 보설, 이변처소 이렇게 하고 이변처소 맞죠? 보설, 이변처소 맞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덕실 변경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덕은 뭐예요? 취득가. 취득이 있죠. 취득은 또 다 까먹었다.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 언제 우리에 집어넣을 건지 지금. 자, 보면 선계 취득은 이전적 선계와 뭐가 있다? 설정적 선계. 이전적 선계는 특정 선계와 포괄 선계. 변경은 주, 내, 짝.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존이. 보존은 각호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늘 출제가 되는 거야, 보존은.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보존이야, 보존. 자, 요 소리 뭘까요? 설정이죠. 설정이라는 것은 각호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말하는 것, 창설하는 것. 그렇죠.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야. 자, 이전은 뭐의 변동이에요?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죠.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압류, 가처분. 요거는 처분 제한 등기야. 소멸. 다시 그러면 읽어보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앞으로 보설, 이변, 처소. 벌써 두 문제 가르쳐줬잖아. 보전하고 처분 제한은 늘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뭐예요? 중심 키들이야. 중심 키야. 그러면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C한테 팔아서 자, 주체가 변동이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네. A가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C가 뒤로 바뀌어서 그럼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요 1억이 바뀌어서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네. 그러면 이가 C한테 1억을 갚아서 전세권 말소 등기. 이건 모르면 등기밖에 안 걸려. 무슨 등기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보험금을 남겨요. 저 죽으면 집사람이 막 10억을 털 거야. 그래서 뭘 고단하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뭐 1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야 돼.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생명보험을 제가 모르게 2개 들어놨어요. 오늘. 그래서 그저 뭐 계좌를 하나는 발견이 됐는데 집사람이 알아요. 그건 아주 작은 것. 큰 거는 몰래 들어놨어요. 제가 죽으면 뭐 10억 받을 거야. 10억. 자, 그러면 등기상인 권리변동, 등기대할 권리변동은 부동산 물건의 특실 변경이며 등기할 권리변동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물건 중 여기 이제 줄 쳐놔봐요.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래서 우리 보설, 이전, 처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에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이렇게 되는 거야. 채청.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 그죠? 물청. 등기청구.
자, 그러면 여기에다 설정 줄쳐놓고 저희가 써봐요. 쓰기 싫으면 요걸 줄쳐놓으라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는 밑줄을 딱 걸어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예요? 무슨 물건이 있어요, 판단이? 제한 물건이 있잖아, 제한 물건. 제한 물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26회 민법으로 가볼까요? 민법으로 가니까 이런 지문이 하나잖아. 담정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다. 전환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다. 왜 보여줘봐요? 이전.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 전환권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가 아니라 뭐예요? 설정적 성격이다. 설정적 성격.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을 은행 가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은 뭐예요? 주체가 변동이 됐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지. 이전적 성계가 되는 거야.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사람 읽어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 저당권자. 설정자가 뭔지도 모르고 뭐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새로이 창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설정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항상 설정이 나오면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 무슨 물건이어야 돼? 타 물건. 물건이 아니라 타 물건에 대해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자, 이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타 물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자,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자,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뭐예요? 자, 보면 에어컨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이 하나 있길래 뭐예요? 자, 주인한테 뭐예요? 제가 써도 됩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었죠.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동의를 얻었으면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죠. 지 거죠. 그러면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자기 물건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엄청나게 활용해 먹고 있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설정이 나오면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요걸 찾아요. 이번에 보존을 가서 찾아봐요. 보존. 찾았어요? 예, 보존. 보존은 뭐예요?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래서. 자,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야. 보존은 안 나온 해가 없어. 자,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각부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반응이 나요. 그냥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외우니까 그래요. 자,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자, 보존은 소유권이 하나 한다. 맞죠? 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각부는 소유권이거든. 그러니까, 자, 보존은 뭐예요? 소유권에 한한다. 각부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존은 소유권에 한한다. 5점.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한다. 5의 X. X죠. 읽어요. 소유권. 읽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 이건 없어. 무슨 말?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친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설정 등기는 결론.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어제도 이제 뭔가 H고 왔는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가까우리타. 자, 서울은 이미
뭐 이미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돌이 닭이라는 거거든. 일본말로. 읽어봐요. 닭닭탕. 앞으로 무식하게 닭닭탕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서 닭볶음탕이라고 써라. 닭볶음탕. 그렇죠. 요즘 서울은 99.9%가 닭볶음탕으로 가요. 저 지방 가면 아직까지 닭도리탕, 닭도리탕을 거든. 그러면 이거 좀 쓰지 말라고 또. 읽어봐요. 아직 뉴스에도 기자들이 낙골당 하는데 낙골당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낙골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쌍놈들이 하는 소리야. 일본식이야. 아버지가 낳아주셨거든. 그래서 낙골당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봉안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봉안 뒤쪽에 담이 붙어서 읽어봐요. 봉안담. 담에다 뭐예요? 일부를 배치하는 거고, 봉안당까지 가면 이 사람은 부자야, 부자, 봉안당.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봉안담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당이라는 것은 집당이거든. 그래서 이게 봉안시설이거든. 앞으로 낙골당이라고 좀 쓰지 말라고. 낙골시설이 아니라 봉안시설이라고 좀 써달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하동이 봐봐야죠. 보존 등기.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 별일이야, 별일. 봐봐요.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 나하고 계약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매매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못 읽어요. 매매가 뭐 등기원인이거든. 등기원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기록할 필요가 없어. 15번 출제돼서.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원시치득이죠.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맨날 기록해야 된다. 작년에 출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항상 이걸 잡으면서 활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을 전제를 확보하고 이를 동시하게 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최소한은 이거는 잡고 가야 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이 부분이 2번, 동그라미 2번을 찾아서 발표하면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전부 이해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집합 구문에 가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 공용 부분은. 읽어봐요. 구조상, 계약상. 그렇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뭘까요? 복권 엘리게이트거든. 경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계약상 공용 부분은 경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전 관리 사무실이거든. 노인전 관리 사무실 이겨낼 게 없으니까 뭐 만들죠? 표제부 만들어. 표제부가 무슨 등기야? 사실의 등기야.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했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각벌부를 개설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말소 등기야? 소유권 보전 등기가 맞죠.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해서 표제부가 말소되고 새로운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계약상 공용부의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요때 요거 보전 등기를 뭘로 장한져요? 이전 등기로 거죠. 이전 등기로. 찾아서 줄을 다 까놔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에 된 말소 등기를 하면 뭐가 하나 발생한다?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3번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전이 나오겠죠. 이전. 이전의 변동은, 이전은 그 옆에다 하나 써요. 바로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가 변경되는 거 쓰기 싫으면 여기에다 찾아서 줄을 딱 하나요. 주체가 변경되는 것. 바로바로 찾는 사람은 앞으로 난독증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바로 못 찾으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본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의 변동.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라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찾아봐요. 변경은 뭐가 나와 있죠? 객체의 변동.
자, 등기 전의 등기상의 일부가 변동되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옆에다 하나 딱 써봐. 뭐예요? 요거는 변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찾아서 별표 3개를 해놓고 처분 제한 그 옆에다가 자, 처분의 제한 자,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 건전. 피보전 권리가 돈으로부터 출발해. 요거는 건전으로부터 출발해. 자, 이거 채무자한테 1억을 꺼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받아. 그럼 채무자 자산을 찾아서 가압류 과처분, 가압류를 하게 돼. 자, 요거는 건전 이익의 권리. 건전 이익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과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압류와 과처분의 현재 관계를 우리가 보고 가압류 과처분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 처분의 제한 밑에다가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요.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가압류 과처분은 봐봐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예요.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 가처분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 자,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가압류 가처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적어놓은 거는 가등기. 가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가. 등기소로 가. 자, 다시 이제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간다? 법원. 가압류 가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뭐예요? 등기가 아니까 그래. 거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등기소하고 뭐하고 매치가 돼요? 신청. 혼자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자, 보면 1년 내내 공부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 가등기는 등기소, 등기소. 자, 그래서 처분자 조심히 나서 발언해야 되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실체법이 하나 있어. 뭘까요? 채권자 취소관계. 요거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 봐봐요. 이중매매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X죠. 채권자 취소권은 검전이죠. 그럼 이중매매는 즉 부동산이거든.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통정허위 표시는 어때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검전. 돈을 짜고 그런 게. 봐봐요. A가 건물이 있어요. 자, G가 건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검전을 멘탈할 목적으로 둘이서 짜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검전이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어때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엄청나게 헷갈려,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딱 해서, 요거 칠판에 적은 건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를.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요걸 대표적으로 숙제해달라는 숙제. 그러면 요걸 이제 암기해놓으면 요 밑에가 줄줄이 익힌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2번을 찾아봐요.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의 규정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처분 제한은 뭐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반드시 뭐의 근거?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웠어. 자, 지우니까 싹 지워져요. 갑자기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자, 기억력이 뭐예요? 기억력이 여기 봐봐요. 붕어, IQ 3에서 7. 그래서 설날 뭐 일찍 사람한테 뭐예요? 너 맨날 까먹어요. 뭐 돈이 엄마는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붕어야, 붕어. 붕어가 뭐예요? IQ 3에서 7이거든. 까마귀가 돼야 돼. 까마귀는 IQ 90이야. 90. 그렇죠. 자, 한번 봐봐요. 이제 붕어인지 까마귀인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4차원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죠. 왜? 4차원 등기는 소위 금전 이익 권리거든. 그러면 4차원 등기 시 청구 금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4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까마귀 거죠. 까마귀가 돼야 돼. 까마귀가. 그러니까 붕어가 되면 안 돼. 붕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절로 익혀나간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멸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하죠. 자, 뭐 특약이 있는데 그게 95페이지 뭐가 나오죠? 소멸 빨리 찾아봐요. 자기가 빨리 찾는 것도 공부야. 공부예요. 자, 소멸은 뭐 큰 문제가 없어. 소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정 권리고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있어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 소멸이라고. 자, 일부가 소멸했다. 그러면 일부가 소멸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일부가 원시적 사유다. 그럼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가 멸실했어. 그러면 전부가 멸실했어. 그러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아직까지 뭐 이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돼. 자, 말소 등기. 말소 등기. 숙제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해왔는지 봅시다.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전면이야. 권리적. 그래서 전부 불일치까지. 전부 불일치가. 불일치. 자, 멸실 등기는. 멸실 등기는. 바로 요거는 사실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전부 멸실까지. 자, 집이 있어.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 변경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하고 멸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범위는 뭐예요?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어 없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멸실 등기는 뭐예요? 전부죠. 전부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죠.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전부는 무슨 등기? 주, 일부는 부기 등기.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는 권리냐 사실이냐. 뭐 여기 봐봐. 무슨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권리적 측면이니까 제3자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권리적 측면은 개입될 여지가 있죠. 권리적 보면 제3자가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성락서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성락서를 첨부하자면 29조 9호로 각하해.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해. 그러면 성락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성락서 뒤에 인감을 첨부해줘야 돼. 인감정면.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관계 다음 중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걸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다음 중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4절 다음 시간에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미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이미 한번 다뤄줬어요.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잡자. 자, 그제 시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효력 딱 옆에다 찾아놓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